안녕하세요. 반불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자산 시장이 한꺼번에 코너로 몰린 적도 일찍이 없을 겁니다. 이건 그대로 한국의 선제적인 자산 시장 위험 신호로 읽혀지기 때문에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온 나라가 미국 경기 지표를 향해서 내리꽂히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실제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자산 시장의 대균열 양상은 점입 가경, 점점 드라마틱하게 비화되고 있는 건 결국 한국 부동산의 미래라는 사실로 보여지기 때문이죠. 경기 지표에 따른 기준금리 영향이 곧바로 미국에서 날아오는 화살이라면 자산 시장의 구조가 거의 싱크로 100%라고 볼 수 있을 중국의 자산 시장 붕괴는 바로 인근 동아시아에서 날아오는 불화살로 비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인 타격은 쓰나미급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미국보단 중국의 지금 상황이 한국 시장에선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가려져 있다는 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만사인 것처럼 그대로 9월에 불꽃놀이가 시작되면 집값은 다시 최전성기를 맞이할 거라는 아주 이상한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건 가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자본이 대출에만 몰려서 만들어 놓은 일시적인 거래량 증가로만 이런 진단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한국이 참 얼마나 위험한 리스크를 쌓아가고 있는 일종의 메인 테마를 놓친 자산시장의 리스크가 가장 흔들릴 대로 흔들리는 구조인가를 깜빡할 때가 있는데 이게 정말 큰일 날 일이라는 얘기죠. 바로 최근에 헝다, 중국 최고의 부동산 대기업 아닙니까? 근데 재무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누적 손실액이 150조가 나왔어요.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 아닙니까? 한국 1년 살림살이 국가 예산이 500조 가까이 되니까 그러면 3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손실이 또 중국 부동산 대기업에서 발생을 했다는 얘기죠. 누적 손실액이라는 것도 진행형입니다. 그대로 굳어버린 손실액이 아니라 이 녀석이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거듭 여전히 손실이 살아서 움직이는 금액이라는 얘기도 정말 끔찍한 중국의 자산시장 붕괴 현장을 고스란히 말해주고 있는 금액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헝다는 지금 국내 건설업계가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대해서 전체 이 건설업의 파이를 한꺼번에 몸집을 키운 것처럼 정말 공격적인 이 부동산 동력원에 어마무시한 엔진을 수백 개 달았을 정도로 무조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업체들을 집어삼켰었죠. 분양, 착공, 준공, 입주, 수익까지 모든 걸 총괄할 수 있는 정말 중국 건설업에서 블랙홀과 같은 존재로 등장을 했었습니다. 1996년부터 그냥 중국 부동산 사업에 원스톱 사업 구조를 장착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이 일취월장 쭉쭉 뻗어나가다 보니까 헝다의 시가총액은 거의 12조 원에 이를 정도로 사업 규모가 거의 전지전능할 정도의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게 됐는데 그러나 이러한 입지전적의 성과는 그대로 해변에 쌓은 모래성, 무너지는 데는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밀물처럼 위기는 거짓말같이 빠른 시간 안에 헝다를 침몰시키기 시작을 했는데 2020년에 들어서 중국 부동산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고 부동산 경기가 본격적으로 꺾이기 시작을 했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 내 부동산에서 분양가가 초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헝다도 중국 전역의 분양가를 최고 정점까지 찍어내기 시작을 하다가 이게 약간 삐걱거리는 미분양 사태가 조금씩 발생을 하고 미국 금리가 당시에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치솟기 시작, 그대로 흔들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렇게 고점에 분양가를 풀다 사줄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없어지니까 이걸 헐값에 내놓기 시작을 했고요. 사전 판매 형식으로 수요를 잡기 위한 할인 분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 제대로 자금이 돌아갈 리가 있겠습니까? 기존 쏟아부은 자금들이
분양으로 인한 판매 원가에서 마이너스를 찍는 모습을 고스란히 보이자 이 자금이 경색이 되기 시작을 했고, 결국엔 부도가 터지기 일보 직전 2조 4천억 정도의 자금이 막히기 시작하면서 은행이 자금 회수가 안 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미리 선수를 쳤죠. 예금 담보 등을 차압해버리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총 12조를 찍던 헝다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갑작스런 자금 경색으로 인해서 회사 자체가 공중분해가 되게 생겼으니 뭐 수십만 명의 피해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거의 폭주 상태에 이르게 됐고요. 주가는 뭐 그대로 95%가 폭락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은행이 헝다의 PF 구조에 자금을 대다가 이게 가만히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담보로 잡아놓은 것들 처리하기 시작을 했지만 헝다에 물린 은행들 답이 없는 거죠. 천문학적인 자금들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부실이 되어버렸고요. 곧바로 헝다 부동산, 헝다 자동차까지 주식 거래 중단이 선언이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인 건 헝다가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사업에서 주택 140만 채, 규모가 어마무시하죠. 140만 채 중에 50만 채만 준공이 딱 되고 나머지는 거의 뭐 스탑이 되는 거나 다름없는 완전히 빠개진 사업으로 이 전락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한 공사 금액만 111조에 이르게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 지금 국내에서도 PF 문제로 아예 자금이 감당이 안 되니까 공사를 시초부터 포기한 사례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공택지로 불화받은 사업지들 죄다 포기하고 나가는 그런 경우, 뭐 그래도 이건 뭐 다행이죠. 중간에 사업 포기하고 손을 털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전 청약에서 200억대 손실에도 계약을 취소해버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H 택지 해약만 2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되면 주택 공급이 차질을 입을 뿐만 아니라 자금 규모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공기업들 자금 규모를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죄다 부실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은 현실인데, 지금 헝다가 바로 규모 면에서는 중국이 무조건 빅사이즈이기 때문에 아파트 뭐 규모만 해도 뭐 거의 90만 채가 그냥 계약 해지를 해야 할 판인데, 이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부진, 피해자만 뭐 수십만 명에 달하고, 이게 그냥 그대로 싱크로율 100%란 얘기예요. 그냥 사이즈만 다르면 똑같이 부실 측면에서 보자면 아주 유사한 구조를 한국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최고점에서 받아내는 것도 그만큼 건설 업황 자체가 자금 순환이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분양가를 고점에서 녹여서 내놓는 것도 거의 뭐 악으로 깡으로 버티면서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조인데, 헝다는 이걸 하다가 완전히 뭐 자체적으로 꼬여버려서 거의 부동산 경기 자체가 완전히 뭐 안에서 실타래가 얽히는 바람에 이걸 털어내기 위한 할인 분양을 시도한 건데 오히려 역풍 맞고 자금 경색으로 쓰러진 거고, 국내 부동산 아파트들 분양가 고점에서 녹여내고 있는 곳들 서울 쪽은 뭐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데, 중요한 건 수도권과 지방 쪽 분양은 거의 대부분이 미분양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서울 집값 상승세라는 분위기 고조시키는 이상 야릇한 왜곡된 시장 안에서 번지는 벚꽃 시즈닝 때문에 가려져서 그렇지 거의 뭐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뭐 무슨 빙하 꼭대기에서 깃발 꽂는 일도 아니고 미분양이 지금 줄지 않아서 7만 가구를 상회하는 기록을 찍고 있고요. 실제로는 건설사들이 이걸 디테일하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미분양 숫자 뭐 되도록 노출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현실적인 미분양 숫자는 10만 가구가 넘을 수도 있다는 썰도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수도권 지방 분양 아파트들은 뭐 헝다의 150만 채 파산 규모 면에서 뭐 게임은 안 되겠지만 구조는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안 팔리는 아파트들은 뜨거운 감사할 수밖에 없고, 사업이 진행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현금의 출처는 은행이고, 은행이 보증을 서서 자금을 대고 건설사는 사업성 인정받아서 자기 자본 3%로 아파트를 짓는 한국의 그 유일무이한 자금 구조, 또 부실이 총알하고 부를 수 있는 허허실실전법, 97%의 은행 돈으로 아파트 지어서 분양받는, 그리고 거기에서 수익을 냈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자금 구조가 중국보다 이건 더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죠. 헝다는 그래도 자기 자본 구조가 어느 정도 받쳐주는 사업체였는데 거의 뭐 12조 정도는 자기 자본 깔고 있었어요. 이게 사단이 나서 그런 거죠. 우리는 겨우 3% 정도의 자금 가지고 덤비는 건데 정말 아찔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그러니 헝다의 파산이 결국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거고, 중국은 거의 140조의 부동산 파산을 눈앞에 보고서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기 때문에 지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피해액을 감당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걸 자꾸 파산 딜레이를 시키니까 만기 연장해주고 급전 몰아주고 하다 보니까 거의 숨을 못 쉬고 꼴딱꼴딱 넘어갈 만한 기업들이 겨우겨우 목숨 연명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업계는 정말 수도권과 지방 같은 경우는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악소리 나는 미분양 연속. 이건 결국 부실의 연쇄고리가 계속해서 증폭이 된다는 건데, 결국 어차피 자기 자본만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건가? 떠안는 건 은행이고 종국에는 국가 아닙니까? 이거 다 세금으로 세이프 만들어주는 건데, 이렇게 부실의 고리가 계속해서 커져가는 건 지금 헝다의 부실이 커져가는 것과 너무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집값 올라가는 신호탄을 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총체적 부실을 완전히 깔아 뭉개고 있는 일이 될 수 있는가는 헝다의 예를 보더라도 고스란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겨우 뭐 서울 집값만 살짝 대출 물고 고개를 들 정도고, 그것도 지금 8월 들어서 급격하게 매수세가 움츠러들고 있는데, 연일 불장이라고 분위기가 고조되는 것도 막상 매매 시장에서 그동안 움직인 돈이 100조가량의 자금에 비해서 건설업, 그러니까 은행과 건설의 맞다이 구조에서 발생한 자금 규모는 거의 2배가 넘어가 버리죠. 230조 규모로 증폭을 하고 있는 건데 PF 규모입니다. 여기서 10% 사업장을 정리한다는 뼈대인데, 이게 상반기 정리론이 아직까지도 시동이 걸리지 않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만기 연장, 급전 수혈이라는 우회로가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PF 규모는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될 겁니다. 여기는 그냥 한 방이죠, 한 방. 그냥 터지게 되면 완전히 연쇄적인 것을 넘어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기 때문에 숨 쉴 틈이 없고 수습할 여유도 없는 그냥 쥐레밭인데, 겨우 아파트 시장 집값 올라간다는 변죽 올리기에 골몰을 하고 있는 이 부동산 분위기, 헝다의 파산보다 더 심각한 파산을 불러올 수 있는 부동산 최고의 위기 상향 단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시장이 본능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매물 현황 아닙니까? 다른 어떤 집값 상승의 지표를 가리키는 숫자가 나와도 매물은 여전히 넘쳐나고 있어.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건 지금의 집값 상승세가 꼭지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도리어 테러를 구축하기 위해서 서둘러 팔고 나가야 한다는 심리와 중첩이 되어 있어서 지금의 서울 집값 상승세가 얼마나 단기적인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가 있겠죠. 한번 얼마나 오를 때까지 오를 수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시장 자체가 이렇게 주변부가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아파트 시장만 건재해? 헝다가 왜 파산을 했겠습니까? 결국 자금 문제였고 유통 문제였고 부실 문제였습니다. 이걸 지금 간과하고 있는 국내 아파트 시장은 헝다의 파산 문제를 더 심각하게 떠안고 있기 때문에 헝다의 폭풍보다 더 무서운 쓰나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얘기죠. 이걸 놓치면 상투 잡는 거고 꼭지 잡는 건데, 정말 조심조심 접근하셔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하고, 가을로 접어드는 시즌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돈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는 그 믿음대로 직진하세요. 여러분이 걷는 그 길이 대로가 될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거의 파괴적일 만큼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한국 부동산은 그 뼈대가 너무나 닮아 있고 위기는 중국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러나 아파트 집값에만 꽂혀 있는 지금의 단기적 상승 모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가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주 위험한 일들이 터질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지켜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빠빠라 목독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